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렉트리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3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디폴트 cat.mdb, 풋프린트 룩업.mdb, ac plc.mdb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디폴트 cat.mdb 파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cat.mdb는 일렉트리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여러분들이 스키매틱 도면에서 기호를 삽입한 다음에 색인을 하셔서 어느 회사 제품의 어느 카탈로그 명칭을 쓰는 건지 매칭을 시키시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 디폴트 cat.mdb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부품 종류별로 테이블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풋프린트 룩업.mdb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패널 레이아웃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도면에 어떤 건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외곽 레이아웃 파일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죠. 그와 같은 내용을 매칭시켜 놓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PLC 드로잉을 생성을 하실 적에 그때 각각의 PLC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인풋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커먼 단자라든가 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AC plc.mdb 파일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디폴트 cat.mdb 파일의 구조와 편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에서 디폴트 cat.mdb 파일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한 파일은 제3강에서 사용했던 디브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1.dwg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 제가 레더를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더를 추가를 해주고 아이콘 메뉴를 활용을 해서 제가 A 접점 타입의 푸시 버튼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푸시 버튼을 삽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구성 요소 삽입,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스크립션이라든가 핀 단자 번호라든가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시게 될 거고요. 또한 이 푸시 버튼이 어느 제조회사의 어떤 타입인지 색인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시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보시면 제가 대화 상자를 조금 확대해 보죠. 지금 보시면 디폴트 cat.mdb 파일을 불러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의 위치 경로가 나오는데 이 경로는 각 OS별로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건 그냥 불러다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쪽에 보시면 테이블이라고 해서 PB라고 되어 있는데요. 푸시 버튼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푸시 버튼을 삽입을 했죠. 그 심볼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삽입하신 심볼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각 부품 종류별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LS 같은 경우는 리밋 스위치가 될 거고 LT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부품 종류별로 테이블 명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 교재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 억세스 파일에서 또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PB 테이블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제가 원하는 용성 제조 회사에 어떤 타입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레코드 추가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이 레코드 추가 대화 상자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 항목을 입력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력할 항목을 미리 PDF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용성전기회사의 푸시락 스위치에 해당하는 카탈로그 한 페이지를 제가 PDF로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이 규칙에 맞춰서 제가 이제부터 일렉트리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뒤에 아스타리크가 표시되면서 좀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은 필수 코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항목이시고요. 나머지 항목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명을 제가 아까 본 그 규칙에 맞춰서 한번 입력을 해보죠. YSP2에 22mm에 그리고 1에 1B, RF에 레드 칼라라고 하는 제가 원하는 항목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조 회사는 용성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용성전기라고 넣어줄까요? 용성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설명에 이게 아까 스위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치라고 넣어주고 유형은 22mm 될 거고요. 스타일은 레드죠. 그리고 접점은 1A, 1B입니다. 그리고 기타 2에 제가 원하는 항목을 그 전압과 하는 항목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 660V에 DC 250V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압이 15A였습니다. 그래서 15A까지 넣어주고 나머지는 넣지 않고 웹링크만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품의 좀 더 자세한 항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제조회사의 웹페이지를 방문하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 웹페이지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나중에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시는 제조회사의 그 웹사이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고 제가 KR까지 해서 해당되시는 웹페이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용성에 제가 지금 하나를 넣었으니까 하나만 추가가 되고 뒤쪽에 가서 보시면 제가 웹페이지 넣은 것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웹페이지를 넣었는데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웹페이지와 링크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용성전기의 웹페이지로 바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지금 이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또 하나의 레코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레코드를 하나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코드 항목 추가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미 제가 선택했던 그 데이터베이스에 필드 값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 했던 건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엔 제가 필요로 하는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다 똑같고요. 저는 2의 1B짜리로 바꾸기 위해서 카탈로그 규칙을 바꿔주고 그리고 접점의 정보를 2A 1B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또 하나의 레코드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렉트리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머지 하나 방법인 액세스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cal.mdb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그 파일을 오픈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화면 왼쪽에 나타나는 것들이 테이블 명칭입니다. 아까 일렉트리칼에서 보셨던 그 테이블 명칭에 해당이 될 거고요. 위쪽에 가서 보면 핀리스트라고 하는 테이블들이 있고 리스트 박스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테이블들은 특수 테이블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차후에 진행되는 동영상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패밀리 디스크립션 테이블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밀리 디스크립션을 열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M 전류계, D에는 장치 네트워크, 뭐 FS는 유량 센서고요. 그 다음 PB는 누름 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각 테이블별로 어떤 부품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정보를 부품 정보를 넣을 적에 어느 테이블에 넣어야 될지 모르실 경우에는 이 패밀리 디스크립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한 테이블들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이 아래쪽에다가 그 정보도 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PB 테이블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 테이블로 가면 푸시 버튼에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타날 거고요. 제일 하단 쪽으로 가서 보면 아까 일렉트리칼에서 추가했던 두 개의 용성전기 제품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더 추가할 내용은 이 아래쪽 빈칸 항목에다가 그냥 텍스트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력할 내용은 카탈로그 명의 YS 대문자로 넣어야겠죠. YSP2에 22 타입의 11, 1의 1B고요. RF 똑같이 들어가고 옐로우 컬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회사는 똑같이 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위치는 제품 종류는 스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22mm가 될 거고, 자, 요번에 스타일이 옐로우겠죠. 옐로우 컬러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똑같이 1A 1B 들어가겠죠? 자, 나머지 항목은 그냥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고 그 다음에 웹 링크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죠. 자,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렉트리칼에서는 각 항목별로 대화 상자가 뜨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할 땐 굳이 억세스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렉트리칼에 넣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뭐 50개 항목을 한꺼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거기서 일일이 넣어주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억세스 파일을 활용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했고요. 일렉트리칼에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용성 거에 지금 보니까 2개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취소하고 다시 색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색인으로 들어가서 제가 매뉴팩처러를 용성 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A, B를 끄고 용성 걸로 체크를 하게 되면 아까 일렉트리컬에서 넣었던 거 2개, 그 다음에 억세스에서 넣은 옐로우 컬러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항목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이 이 카탈로그 데이터에 색인이 돼서 이 부품 정보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BOM 정보를 뽑을 때 이 용성에 제가 지정해준 카탈로그 명으로 해서 BOM 데이터가 추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일렉트리칼에서 추가하시는 방법과 마이크로소프트 억세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서 추가하시는 방법을 2개 다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